자, 3급 관심 종목 후보주 몇 가지 이제 차트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잠재성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좀 추려가지고 차트가 잡히면은 그래도 좀 빠르게 우상향을 시작할 만한 그런 종목들로 이제 한번 속간해 봤어요. 몇 가지는 단기적으로 팝업하기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국조선해양을 보자면은 뭐 지금은 이제 음봉이 나타나긴 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여기 저항 여기를 이제 트라이 해주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도 돌파 이후에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서 차트 훼손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은 이제 곧 중단기적인 우상향 시세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단기 고점에 거의 근접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물론 여기서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란 얘기고, 근데 이제 중기적인 포텐셜은 지금 차트에서 더는 보이지가 않아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차트 세팅을 하고 이제 올려 보낼 수 있을 텐데, 뭐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단기 고점을 찍고 그 수급이 HD 그룹주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해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텔레방에서도 코멘트를 해드렸겠지만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다져주고 있다고 했죠. 한편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그런 모습인데, 현대중공업보다는 차트가 최근 흐름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더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주사라서 그런지 밸류에이션상 메리트는 있습니다. 보통 지주세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오션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면 한국조선해양 쪽으로도 그런 수급이 옮겨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무겁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상향 시세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아주 강한 모습이 나왔죠.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져주고 있고, 그런데 이 자리는 이제 여기 매물 중장기 저항에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또 위에 또 이제 저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랠리를 계속 펼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0조 원이 넘어가는 대형주죠. 그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고, 여기서 이미 이 매물대는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단기적인 흐름은 잡혔는데 타점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하다?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런 느낌? 물론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운빨, 유행수에 가깝고 이제 예측 가능한 시세를 노린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주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자, 풍산도 이제 슬슬 시세가 나올 만한 구간이긴 해요. 여기서 한번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이제 이동평균선도 정별로 돌리고 있죠. 다만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강세긴 한데 갭으로 뛰었죠. 제가 갭은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례가 어딨냐. 자, 삼천당자. 요것도 강세를 보이지만 자꾸 갭으로 이렇게 뛰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주가가 지저분하게 전개가 되죠. 갭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단타.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조금이라도 먹겠다.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갭은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형주에서 갭이 뜨면 어떤 이제 대형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처럼 이제 진정한 시세, 그러니까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 시세를 노리는 이제 스윙 트레이더한테는 갭은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해외 트레이딩 서적을 보면은 뭐 상승 갭, 뭐 파워 어닝 갭 이런 신호들을 뭐 좋게 보는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할 텐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한번 주가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갭으로 뛰어서 여기 단기적으로 돌파를 했지만 다시 눌러주려나? 아무튼 좀 다시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 우상향 시세가 나와줄 만한 흐름이기는 합니다.
자, 한국콜마는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지금 쌍바닥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있고 갭으로 뛰어 올렸지만은 메꿔줬죠. 뭐 그래서 썩 나쁘진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무겁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 뭐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두드려 맞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좀 매가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차트 전체적으로는 상장 이후에 신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주고 이제 이른바 손잡이 달린 컷 패턴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다시 망가질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다시 살려낸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 자, 그리고 고려제강 일단 이거는 자산 가치주예요. 자산 가치주고 철강 쪽 그리고 이제 PBR도 0.28배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장기적인 바닥권 다져주고 이제 슬쩍 뛰어 올리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팝업박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천천히 올라갈 것 같지만은 왜냐하면은 과거의 주포들이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포가 습성이 이렇게 쳐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전에 바닥을 다져주고 흔들어주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고 흔들어주다가 확 올리죠. 바닥을 다져주고 요거는 위에서 아래로 막 흔들어댔다가 여기서 확 올리죠. 이 녀석도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살짝 미묘하게 흔들어주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 올릴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석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정석 차트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고 눌림 주고 다시 차분하게 만들어가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걸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 흐름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 녀석은 좀 약간 괴랄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차분히 다져가다가 여기서 돌파 후에 뭐 눌림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들어 올리면서 여기서도 아래 꼬리 달면서 갑자기 확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5천억짜리 중형주긴 한데 거래대금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좀 품절? 아무튼 지분이 좀 묶여져 있는 사실상 소형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슬쩍 올리더니 계속 빼버리다가 여기서 회복시킨 다음에 여기서 팍 올려줘요. 갑자기. 그러니까 타점도 안 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타점을 제대로 형성 안 시키고 갑자기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비중을 실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 거래대금 평소에 어렵다가 갑자기 터지니까. 하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좀 소액 비중으로 접근한다면은 뭐 쏠쏠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쭉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자, SPC 삼립은 제가 블로그에서 이제 분석글을 올렸죠. 장기적으로 일단은 장기 바닥권이에요. 자, 보면은 이제 과거에 꽤 큰 주도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여기서 저점을 다졌죠. 자, 여기 저점에 딱 그어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주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PBR도 낮은 편이고 뭐 실적도 뭐 수익성은 낮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분기 배당을 도입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배당 정책도 점점 강화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제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금 흐름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요거를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이제 순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럼 배당 여력도 증가를 하면서 배당금이 증가한다면 이제 주가도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흐름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또 차트도 올라갈 법한 흐름이라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이 애초에 기본적 분석, 가치적으로 뭔가 괜찮다 여겨서 이제 발굴하게 된 게 아니라 차트를 보다가 가치도 뭐 꽤 쓸만하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좋게 보게 된 거지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도 중기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성TC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매물대 저항이 딱 보이는데 이제 차트는 뭐 그렇게 썩 이쁘진 않아요.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흔들어대면서 이제 속임수를 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이제 어떤 모멘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다져주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좀 더 넉넉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변곡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차분하게 눌러주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도 뭐 지금의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EM 파마, 요거는 이제 멤버십에서도 제가 코멘트를 했지만은 뭐 여기서 큰 추세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꾸준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휴니드, 요거는 방산이었나? 네, 방산 쪽 테마주네요. 방산 쪽 테마주고, 어쨌든 차트 흐름상 지금 다시 상방으로 시세 한번 분출해 주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릴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갈 수도 있는데 조만간 그래도 시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막 굉장히 강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닌데 좀 지저분하게 전개되다가 꾹꾹 눌러주다가 한 번씩 빵빵 터져주는 뭐 그런 기질이 있긴 합니다.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가다가 여기서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빵 터져주고 여기서 또 이제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빵 터져주고 여기서도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빵 터져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가 나와 범직한 뭐 그런 차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화성밸브는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더 올라갈 수 있으려나? 뭐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거래 대금 터지고 모멘텀이 붙으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덜컥 추격 매수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타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 터지고 돌파 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무턱대고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거는 기법도 뭣도 아닙니다. 차트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나방 매매죠. 왜냐면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서 꺾여버리면 그냥 손절하지 뭐 이런 식으로. 손절도 못하고 그냥 물려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애초에 그냥 도박인 거죠. 다만 이제 도박을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최적 차트, 최적 타점은 어디인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붙었고 이제 쌍바닥에 고점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중기적인 잠재력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차트만 좀 더 이쁘게 타점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서 좀 눌러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서도 이제 약한 쌍바닥 그렇게 고점을 뚫어줬죠. 뭐 여기 딱딱 정확하게 지지받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뭐 요거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요것도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좀 눌러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MO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래대금 터져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신규 상장 이후에 여기서 계속 매물 저항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뭐 상한가의 중간 라인, 이런 구간에서 이제 눌림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근데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눌림 이렇게 주다가 빼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차트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뭐 탄력적인 시세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어쨌든 중기적인 잠재성은 있는데 일종의 여기가 이제 갈림길이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해봄직할 겁니다. 자, 그리고 DK락도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소형주예요. 자, 그래서 여기 라인을 이제 저항 라인으로 보고서 돌파를 해줬죠.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차분하게 지지받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흔들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제 중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단기적으로 우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의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자세히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제 눌림이 전개되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얼추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히면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방성기 이 종목도 지금 의미 있는 어떤 저항 라인들을 지금 이제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죠.
자, 조선 기자재 쪽이죠. 뭐 어쨌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고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초소형주라 가지고 뭐 실제 매매해볼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뭐 그냥 씨앗 뿌려두고 뭐 올라가 볼 법한 뭐 그런 차트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매매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교보제 차트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 물론 이제 가끔씩 초소형주에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급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이제 CG메드텍 요 종목을 언급하긴 했었는데 요때 당시에 요렇게 폭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때 이 종목명이 이름이 UNI였나? 가물가물하네. 종목을 계속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차트가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최근에 뭐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형주도 관심 있게 보고 있기는 한데 뭐 동방성계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중기 차트로 이제 교보제로 삼을 만한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롬파스트 지금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추천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좀 살짝 미묘해요. 요거는 여기서 재차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시세 고점일 수도 있겠고 요 녀석이랑 비슷한 차트가 예전에 제가 잡아드렸던 서정기전 여기서 이제 급등 쭉 줬죠. 이 차트랑 좀 비슷해요. 근데 서정기전과는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원래 여기서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 여기서 눌림 죽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만한 종목이었는데 이게 시세가 여기서 망가져 가지고 여기서 뒤늦게 나온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눌림을 주고 또 시세 분출이 강하게 더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긴가민가 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 요거는 추천할 만한 거는 아니고 그냥 저는 교보제 차원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추세가 더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 것인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종목 중에서 일단은 D&D 파마텍, 고려제강, HEM 파마? 이건 거래 대금이 너무 적다. 뭐 고려제강은 이것도 거래량이 적긴 한데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팝업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여기서 수급이 받쳐줘야겠죠. 요건 주포 마음이라 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요때도 그랬죠. 요때도 이렇게 올라간 척 하다가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팝업하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망가뜨렸다가 다시 흔들어주고 갈 수도 있고 그 차이라는 거죠. 자, 휴니드도 차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성밸브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에머티는 요거는 초보들이 접근하기엔 좀 그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도 지금 타점이 아니고 그래서 당장 오를 만한 종목들은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1, 2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 정밀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그런 고등급이겠죠. 그래서 근데 3급은 살짝 자신은 없어요. 그래도 추려본다면은 D&D 파마텍, 고려제강, 휴니드 단기 시세 가능성이 그나마 이제 높아 보이는 차트.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야 됩니다. 여기서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추려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주요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 주도 테마주들인데 뭐 중기적인, 장기적인 잠재성이 있는데 당장 뭐 타점으로 잡을 만한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뭐 알테오젠도 장기적으로는 봐볼 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밑에서 담아볼 만합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차트와 타점이 무르익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포텐셜이 있다고 했죠. 근데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아직은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게 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유한양행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종목 지금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잠재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많이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스코테 이 차트가 좋네요. 주포가, 그러니까 여기에 관여하는 세력들이 자금이 딸려가지고 여기서는 유한양행 해먹고, 이제 유한양행 해먹었으니까 이제는 오스코텍을 해먹자, 뭐 이런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흐름이 좀 미묘하게 다르죠. 유한양행, 이때는 유한양행이 올랐고, 그죠? 여기서 둘 다 망가뜨리긴 했습니다. 요거는 다시 말아 올렸고, 오스코텍은 여기서 결국 지저분하게 끝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상황이 서로 역전이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스코텍이 뭐 급등하거나 뭐 이럴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오스코텍은 지금 잘 봐줘도 그냥 3급입니다. 3급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한양행은 그냥 좋다 말은 차트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계속 지저분하게 전개될 수도 있겠고, 물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예측 신뢰도라고 했어요. 사전에 시세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를 거냐 말 거냐 결과론적으로 맞췄느냐 아니면 틀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홀짝 도박이에요. 그냥 중요한 건 내가 사전에 이 시세가 얼마나 깔끔하고 강하게 올라가서 깔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확률을 가늠해 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고 최적의 타점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오르락내리락 할 거면 여기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불나방 매매처럼 샀다 팔았다 하겠죠. 이익 나면 자르고, 손실 나면 더 빨리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스캘퍼예요. 그래서 제가 스캘핑은 기법도 뭣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불나방 매매고, 단지 불나방 도박 매매를 기가 막히게 잘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다 날리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기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법은 법칙이죠. 법칙. 일종의 정형화된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틀에 비추어서 이 차트가 지금 좋은 차트냐, 좋은 타점이냐, 그런 걸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이 요거는 초보가 딱 보더라도 좋은 차트, 정형화된 차트가 아니잖아요. 이쁜 차트가 아니잖아요. 그럼 요거는 버리는 겁니다. 이제 오스코텍은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요것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볼만한 게 넥스원? 요거는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진 않고, 자, 삼양식품은 이제 여기서 계속 어거지로 올리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억지로 올리게 되면은. 제가 비슷했던 사례를 알려드렸죠. 눌러줘야 될 자리에서 눌러주는 차트가 좋은 차트라고 했습니다. 자, 루니도 제가 멤버십에서 자주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그냥 쳐올려 버리니까 매물폭탄 맞잖아요. 그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결국에는 이거 타점으로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고꾸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차트를 핸들링하면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도주라도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눌러줘야 되는데 올려주고 있어서 최적의 타점은 아니다. 차트가 최적화되지 않고 오히려 꼬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냥 이제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SK 바이오팜, 뭐 요거는 뭐 엑스코플이 미국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가치 투자의 기본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근데 얼치기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죠. 그냥 성장 전망, 내러티브 하나만 보고서 그것만 갖고서 그냥 종목을 죽자 사자 들고 가는 거예요. 엑스코프리가 잘 나가면 뭐합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의 지금 실적을 보세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따져서 올해 한 뭐 럽하게 잡서 한 2천억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고 쳐볼게요. 뭐 지금 1,500억 컨센서스 잡히고 있는데, 뭐 2, 3천억으로 잡혀도 시가총액이 지금 8조 원입니다. 비싸죠? 매우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좋다고 하더라도. 물론 밸류에이션을 극복하는 주가 흐름이 나오기도 해요.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력이 차트를 만들고 세팅을 해놓고
핸들링을 해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주가가 이제 발바닥이 있고 발목으로 올라가고 무릎으로 가고 배로 가고 목, 어깨, 뭐 머리 이렇게 하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가치 투자 영역인데 이제 발과 발목 부근을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전부 다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매매를 잘하고 싶으면은 가치 투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성장 내러티브, 펀더멘탈 분석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보조적인 요인일 뿐이고 여기서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이 최우선 참고 지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상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관심 종목으로 일단 보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잠재성이 있다고 보여졌는데 최적화되지는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앞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오션도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은 지금 이제 최적화 구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심 종목에서 보지 않는 것이고 이런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신기하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죠. 다들 그냥 지지저항 긋고서 단타만 하잖아요. 제가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서 눌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갭에 따른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털고 가야 되는데 한참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올리려고 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꼬리 달리면서 두들겨 맞고 지저분하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되다가 갑자기 훅 맞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요 행수를 바라고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냥 먹고 토하고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최적의 확률로 이제 시세가 올라갈 만한 차트와 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삼천대양제약도 썩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주요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계속 이제 타점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